내 아들은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아이였죠. 그 아이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이제 8시 반이다. 약은 먹었니?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늘 세상과 대화하듯 따뜻했죠. 성준이는 16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쌍한 애, 그렇게 똑똑한 애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바람을 느꼈고 귀로 계절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밥상 앞에서 그 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햇살이 좀 다르네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 목소리가 더 밝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차 작은 일도 스스로 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 배워볼래요. 요리? 눈은 안 보여도 냄새로 익은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상을 배워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성준이는 라디오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낭독극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가끔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 목소리로 내 세상을 비춰줄 것 같아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럼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찾으라는 말이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요. 그 말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닫혀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맑다. 부디 세상은 이 아이를 상처 주지 않기를.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아들의 손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였습니다. 정혜숙 어머님 맞으시죠? 예전에 봉사활동 도와주셨던 학생 한 분이 성준 씨에게 연락을 원하신대요. 봉사활동 학생이요? 네, 대학생이셨는데 지금은 취업하셨대요. 이름은 박서연 씨라고.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저녁 성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성준아, 너 기억나? 예전에 도서녹음 봉사하던 그 학생.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목소리요? 기억나죠? 엄마, 그 사람 목소리는 아직도 생각나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시 나타나겠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걸. 그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향기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기억하시겠어요? 그녀는 정중히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긴 머리, 그리고 잔잔한 미소. 박서연. 아들은 조용히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 기억나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뵙다니.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금방 우리 집 분위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정리하고 아들의 옷을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준 씨는 혼자서도 정말 잘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 손이 필요하지.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성준 씨가 세상을 그렇게 밝게 느끼는 거겠죠. 그 말은 참 좋았는데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말투, 너무 계산된 미소. 며칠 후 서연은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도와주고 때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성준 씨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래, 일은 괜찮고? 회사요? 네, 뭐 힘들긴 하지만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 내 아들이 차고 있던 시계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는 정말 착한 사람 같아요. 내가 어두워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성준아, 그 여자가 너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생각해 봤니?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요.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우리 집에 너무 익숙해지는 게 며칠 뒤 서연이 손에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니? 장애인 재활센터 후원 신청서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개인 후원금도 세금 혜택이 커서요. 어머님 이름으로 등록하면 지원금이 꽤 나올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원금? 아, 나쁜 뜻은 아니에요. 성준 씨를 위해서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요즘 나 도와주느라 고생해요. 제가 고맙다고 식사라도 대접하면 안 될까요? 그래라.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둘이 가. 그 아이가 나간 뒤 나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을 얻었다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준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내 손에 들린 컵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결혼? 네. 서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 말에 내 온몸이 식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빠르네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어도 될까? 아니면 그 여자는 단지 이 아이의 돈을 보고 있는 걸까? 심장이 쿵, 쿵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 의심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꽃을 사오고 음식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이렇게 간을 해야 해요. 성준 씨가 매운 거 싫어하잖아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준 씨 보험금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금? 아, 그때 사고 났을 때 받은 보상금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투자 같은 거 하실까 해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내 가슴속에 뭔가 차가운 게 스쳤습니다. 그건 내가 관리한다. 아, 네, 당연하죠.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작게 하자. 내 말에 서연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성준 씨 인생의 첫날이잖아요.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멋지게 보여야죠. 그 말이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고르고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심지어 신혼집 위치까지 정했습니다. 교통도 좋고 근처에 병원도 있어서요. 그녀는 모든 걸 성준을 위한 배려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하나하나가 너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산해둔 노트라도 있는 것처럼. 하루는 서연이 식탁에 앉아있던 내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성준 씨 명의로 된 통장 있나요? 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니? 결혼하면 통장 정리도 같이 해야 하니까요. 제가 대신 관리하면 편하시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소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후 성준이가 결혼식 리허설을 마치고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다 해줘요. 나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도 봐야 해.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말해요?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은 어둡지만 그 마음은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에 가려진 서연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네. 이렇게 헌신적인 신부가 어딨어. 나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세련됐고 눈빛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보였습니다. 그 미세한 입꼬리의 긴장,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살짝 힘이 들어가는 손끝. 그녀는 웃으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안정이야. 식이 끝난 뒤 서연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책임? 네. 성준 씨 곁은 이제 제가 지킬 테니까요.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사랑은 온기를 주지만 욕망은 온기를 빼앗는다. 오늘 나는 아들을 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꽃 향기만 가득하고 사람들의 축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신혼집으로 들어가며 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자주 못 찾아뵐 거예요. 새 출발은 서로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은 이제 선을 긋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시렸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서연 씨랑 잘 지내요.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요. 왜? 회사 일도 힘들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다니. 그날 저녁 내가 신혼집 앞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B-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왜? 요즘 택배나 낯선 방문이 많아서요. 성준 씨도 불안해하길래.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반찬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성준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야. 감사해요. 제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녀는 그릇을 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성준이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요즘 예민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봐요. 무슨 일인데? 요즘 자주 늦게 들어와요. 회의가 많다는데. 나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서연 씨는 나한테 잘해줘요. 근데 예전 같진 않아요. 그 말은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백화점 식품관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손에 들고 카드 계산을 하며 전화 중이었습니다. 응, 그 계좌로 다시 보내줘. 이번 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 나는 그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결제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 쇼핑 좀 했어요. 성준 씨 생일이라 선물도 사야 하잖아요. 그녀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냥 요즘 엄마가 싫대요. 뭐? 엄마가 자꾸 간섭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섭이라니. 난 그저 내가 괜찮은지만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 후로 며칠 동안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서연 씨가 자주 나가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해요. 같이 나가면 되잖아. 그게 싫대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정말 친구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성준이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얼굴은 새벽처럼 창백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안 들어왔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성준아. 괜찮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뭐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혜숙 어머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카드 보안센터입니다. 최근 박서연 씨 명의로 성준 씨 공동 계좌에서 결제가 여러 건 있었는데 혹시 가족분이 맞으실까요? 순간 손에서 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공동 계좌요? 네, 한 달 전쯤에 신규 개설된 걸로 확인됩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동 계좌? 내 아들이? 그 아이는 화면조차 못 보는데 그 계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 개설된 계좌가 있네요. 공동 명의자는 박서연 씨입니다. 자네군요? 직원은 화면을 본 뒤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기준 영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원이라니요? 지난주에 전액 인출됐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오자 성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 은행이요? 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 대신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물을 끓이는 주전자가 덜덜거렸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진한 향수 냄새.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들더라.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일? 네. 요즘엔 성준 씨보다 제가 더 바쁘네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사람의 여유. 며칠 뒤 우연히 성준이 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조심히 손을 더듬어 찾아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이상한 문자가 보였습니다. 입금 확인 완료. 이번 건도 정리됐어요. 그 사람은 눈이 멀어서 몰라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스크롤하자 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 이제 곧 그 집 통장 다 내 이름으로 바뀌어. 내가 이 연극 오래 못하겠다.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아이를 이용한 거였구나. 아들의 순수함이 그녀의 욕망에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서연 씨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 오면 향수 냄새가 달라요. 그 아이의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느꼈구나. 하지만 아직 몰라야 해. 다음 날 나는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를 찾았고 그녀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오늘 출근했나요? 박서연이요? 퇴사했는데요. 언제요? 한 달 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 전. 그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퇴사한 거네.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님 웬일이세요? 요즘 회사는 어때? 아, 잘 다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자. 죄송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모레는? 그날도요.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내가 내 아들의 세상을 망가뜨렸다면 이제는 내가 내 가면을 벗겨줄 차례야.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마치 무언가 기다리는 듯한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증거가 담긴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 이젠 끝내자. 현관함,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바뀐 번호. 나는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웬일? 나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짧은 충격이 그리고 곧이어 냉랭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뭐예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녀는 봉투를 열어 은행 계좌 내역, 메신저 캡처, 현금 인출 영수증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내 가방에서. 어머님이 제 사생활을 뒤지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때 뒤에서 아들 성준이 더듬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 왔어요? 서연은 급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 씨, 절대 오해하지 마요.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성준아, 네. 너랑 서연이가 만든 계좌 있지?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 돈이 지금 영원이란다. 그 순간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게 서연이가 다 찾아갔다는 말이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잠깐 빌렸다가.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스크린엔 메시지가 띄워진 채 그 사람은 눈이 멀어서 몰라요. 이제 곧 끝나.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 아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성준 씨, 그건 농담이에요. 그냥. 나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사람 심장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준이가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안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눈이 안 보이는 걸 내가 기회로 삼았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나도 살아야 했다고. 성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너만 믿었는데. 그 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곧장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한 거 맞잖아.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으면 돈을 먼저 챙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서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오기와 분노의 표정.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냉소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서연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방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성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왜 사람을 제대로 못 볼까요? 나는 그의 두 볼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내 눈은 비록 다쳤어도 너 마음은 누구보다 밝다. 상처 준 건 내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다. 그 아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물에 손등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게 아니라 거짓을 벌인 거다. 그날 이후 집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 냄비 속 끓는 물소리조차도 어딘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밥은 그대로 식었고 밤마다 문틈으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이 다 그치기 전까진 괜히 위로의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 얼굴엔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가 떠난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인생이 무너진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준아, 나는 그의 두 볼을 감쌌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가치 있는 거야. 그 아이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보이지 않아도 빛을 닮은 듯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발끝으로 길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혹시 넘어질까 조심스레 걸음을 맞췄습니다. 엄마,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은 아직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라디오에 다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최근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여전히 순하다. 상처받고도 용서할 줄 아는 아이. 밤이 깊어갈 무렵 아들이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나 피아노 다시 배워볼래요. 피아노? 응. 소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손이 있고 그 손으로 세상을 만질 수 있잖아. 그날 이후 집안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엉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따뜻한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 미워하지 마요. 왜?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묶이는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 아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세상을 누구보다 밝게 느낀다. 어둠 속에서도 피아노를 치고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품었다. 이 아이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빛이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 집 앞 담장 위로 노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그 꽃을 본 적은 없지만 성주는 그 향기로 봄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오늘 공기가 다르네요. 그래, 이게 봄이야. 냄새가 따뜻해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세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성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만든 곡의 제목은 봄의 약속? 첫 음이 울릴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따뜻한 공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주는 무대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대신 마음으로 색깔을 봅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예전엔 어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있다는 걸. 그의 손이 피아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선율은 슬픔도 후회도 미움도 다 녹여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따뜻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성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피아노 칠 때 햇살 냄새가 났어요. 햇살 냄새? 응.
엄마가 옆에 있는 냄새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앞으로 매일 내 옆에 있을게. 그럼 매일 봄이겠네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온 아들은 이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본다. 그 아이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어딘가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세상에 보내는 용서의 노래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세상을 본다. 나는 여전히 그 곁에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어둠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